네, 오늘도 월가의 하루는 고베타주들에 대한 양털 깎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증시 전체를 봐서는 한국 주식은 다 저베타라고 하기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어쨌든 저평가 매력이 충분하죠. 따라서 월가의 고베타주들에 대한 최근 차익 실현을 위한 대량 매도세는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오히려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새벽에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 우리 증시 1% 넘게 상승한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석으로 갈 수 있고 결국은 1분기 윈도우 드레싱 이번 주 말까지죠. 계속 증시 방향성을 저는 일관되게 우상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 오늘 또 한 번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좀처럼 바이오 기술주들에 대한 투매가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제목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게 또 앞뒤가 안 맞는 제목이 탄생을 해서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미국 증시 조정의 원인에 대해서 바로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죠. 러시아 제재 강화 우려 때문에 바이오하고 기술주가 타격을 입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데 바이오하고 기술주가 타격을 입었다고요? 러시아가 뭐 바이오 업종이 센가요? 에너지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고요. 오늘 EU 정상회담을 마친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 접수하고 우크라이나 흔들고 이런 과정에서 서방 국가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이거는 큰 오산이다라고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더 강력한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규제에 나설 수 있다라고 러시아의 심장부를 정조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은 조금 화가 나 보였습니다. 오산이었다.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크림반도 쪽에서 가져간 게 서방에서는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에요. 그게 왜 바이오 기술주의 매도세를 불러왔냐 이거죠. 누가 봐도 그냥 지금 러시아 이슈를 차익 실현하기 좋은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미국의 펀더멘털 지표는 내구재하고 서비스업 지수 둘 다 호전이 나왔고요. 다만 날씨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지표 부진이 개선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 계속 증명은 되고 있는데 뭐 꽃노래도 뭐 하루 이틀이라고 요즘 지표 나올 때마다 날씨 탓 벗어났다 지표 다시 올라왔다 들으니까 조금 감동은 떨어진 감은 없지 않아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개별주는 특별한 건 없고요. 첫 상장한 캔디 크러쉬가 크러쉬도 됐다. 뭐 이렇게 말장난 정도 있네요. 이름을 왜 그렇게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캔디 크러쉬가 크러쉬도 됐다.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 전문가 시황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실까요? 현지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고점, 사상 최고치 행진, 버블 논란 이런 것들이 없었던 상황이라면은 오늘 러시아 제재 강화 우려라는 이 이슈는 시장의 악재는 아니었을 것이다. 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다 뭐 이런 증시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증시에서 차익 실현을 위한 재료로 지정학적 리스크만큼이나 보편타당한 악재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펀더멘탈 지표는 둘 다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구재 주문은 사실 조금 이 항공기나 비싼 이 방위 수요 이런 데가 좀 많이 올라가서 좀 지표가 좀 약간의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저께 제가 전해드렸었죠. 마르키트의 미국 제조업 PMI 이어서 오늘은 서비스업 PMI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지금 뉴스가 속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거는 일단은 국내 이슈고요. 해외 이슈는 제가 조금 이따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며칠 전 마르키트의 제조업 PMI의 경우는 약간 예상치를 못 미쳤지만 오늘 나온 서비스업 PMI는 예상치를 비교적 큰 폭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전월 53.3으로부터도 확실한 레벨업을 기록하면서 55.3이 이제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동향을 보시면은요. 날씨 영향을 벗어났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V자 반등이죠.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수치상으로 봐도 일단 헤드라인 넘버도 훌륭합니다. 저 정도면은요. 전월 그리고 예상치를 둘 다 시원하게 상회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좀 보시면은요. 활동지수가 역시 이것도 날씨 탓을 벗어나면서 53.3에서 55.5로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실망스러운 거는
신규 업황 기대감이 56.0에서 53.9로 좀 많이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날씨 영향에서 벗어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또 향후 신규 런칭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빨리 하고 싶다라는 요건은 그다지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기대치는 그래도 유효한 것으로. 왜냐하면 1, 2월 달에 이 기대 지수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그 다음에 고용은 51.9에서 51.9로 또 똑같네요.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까요? 마르키트 이번이 서비스 PMI를 집계한 사람인데요.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는 1월에서 2월 날씨 영향을 딛고 반등을 했긴 했다. 근데 이거는 기저 효과에 불과하다. 특히 신규 업황에 대한 기대감 앞에서 보신 대로 이게 2012년 말 이래 최저 수준으로 위축되는 등 2분기 미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 강화는 아직까지는 예단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제한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대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아날로그적이고 기계적입니다. 미국에서 바이오 업종에 투매 나오니까 이게 첫날이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한국 증시에서 같은 바이오 업종에 대한 비중을 팍 줄여버렸죠. 사실 미국 바이오 업종만큼 우리나라 한국 바이오 업종은 그렇게 고베타라고 보기엔 사실 힘든데, 다만 바이오라는 업황의 특성상 이런 게 있죠. 뭐 완전히 개발 단계에 대해서 성과가 딱 나오기 전까지는 수익이 없다는 거, 비용만 있다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를 한번 착안해 보시자고요. 어쨌든 미국 바이오주에 대한 투매가 진정이 돼야 우리나라 코스닥 그리고 바이오 업종도 살아날 수 있다고 보니까요. 닥터 야르데니 컬럼 보시겠습니다. 미국 바이오주는 이유 있는 조정이다. 우리는 반대로 이유 없는 내지는 이유 적은 조정.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블루 엔젤스 임플라이드 프라이스 인덱스, 참 이런 게 있는데요. 어쨌든 파란 선이 그거고요. 빨간 선이 미국의 이제 바이오 업종 지수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파란 선 BAI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기존 2007년에서 2012년까지는 그냥 10배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시장 수익률 정도, 마켓 퍼폼으로 오다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17배를 뛰어넘으면서 24배까지 그대로 수직 상승하다 여기에 맞고 급격하게 지금 떨어진 게 나왔다 이거죠. 이렇게 보니까 뭐 이유 있는 조정이라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나라 코스닥은 고베타가 아니라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차별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미국 증시 이제 조정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뭐 고베타주들에 대한 양털 깎기, 차익 실현 등등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 이 조정이라는 게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합쳐지면서 그냥 분위기를 형성해서 조정이 쭉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중에 요것도 하나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연준의 월가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요게 시장에서 갖는 의미를 이렇게 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원래 스트레스 테스트가 후유증이 있는데 이 후유증이 바로 현금 확보다. 이 주간 월간을 보셔도 둘 다 똑같은데요. 이제 지난 2009년, 2011년, 2012년, 13년 금융위기 이후 4번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KBW 은행업종 지수는 4번 중에 3번 주간 월간 다 하락을 했다네요. 2012년에는 워낙 좀 강하게 갔는데 이때는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조금 빨리 벗어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금융업종에 대해서 이제 고비는 넘겼다. 아직까지 목적지 도착은 못했다. 그 다음에 지금 2014년도 정도의 지금 월가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이 평가는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30개 은행 중에 30개 다 합격을 했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다시 왔을 때, 뭐 실업률 10% 뭐 이런 혹독한 금융 환경 하에서는 30개사 중에서 29개 합격하고 1개사만 탈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와간다. 이제 이런 이제 투심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게 짧게 끝나기를 바랐는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오늘 마감 후에 또 요게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한 이후에 연준에서 합격점을 받은 29개사들은 이제 본격적인 주주 이익 상향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은행주들 배당을 늘려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죠. 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 재정안에 대해서 오늘
연준에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보시다시피 CT, 그다음에 HSBC 뉴욕지사, RBS 역시 미국, 산탄데르 미국, 그다음에 지난번에 혼자 불합격 판정받았던 자이온 뱅코프, 이렇게 30개 중에 5개사가 오늘 탈락을 했습니다. 불합격까지는 아니지만은 반대, 오브젝션 네, 연준 조치를 받았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마감 후에 나온 거다 보니까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데,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 그동안에 기대감이 좀 컸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통과 못했고 이번에도 역시 불합격 판정받은 자이온 뱅코프 같은 경우는 물론 요 소식 나오자마자 급하게 뺐지만 다시 그대로 저가 매수 등이 없고 V자 마당 나온 다음에 빵, 점, 빵빵 이렇게 해서 마감 후 결과 발표해서 반대 판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보합해서 마감을 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저나 시청자분들이나 새벽 이른 시간부터 해외 증시하고 이렇게 해외 이슈 외신을 보는 이유는 과연 우리나라 증시하고의 어떤 접점이 있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 전문지 스킹 알파에서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기대감이 재개되고 있다는 컬럼이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나라가 이머징이냐 선진국이냐 이런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요. 일단 여기서 한국 관련 펀드가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위스덤 트리 이머징 마켓 에쿼리 인컴 펀드. 요 구성비를 보면은요, 일단 운용액이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300억 원. 코스피 거래소 하루 거래량의 한 3분의 1 정도 해당되죠.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이 38%고요. 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뭐, BS 금융 들어가 있고, 예. 하이트 진로, 그 다음에 두산 있고요. 주로 이제 이 성장형 펀드에 맞게 이제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 있고, 뭐 다 이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38%라고 하니까 뭐 웬만한 LIG 손해보험, 또 이게 뭐죠? 예, 등등등등. 메리츠 화재, S1도 있고 뭐 이렇게 하여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즈덤 트리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 다시 이머징 마켓 성장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컬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삼성전자 뭐 갤럭시 S5 얘기가 나왔는데 외신에서 나온 삼성전자는 오늘 이렇습니다. 투자 전문지 제로 헤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이 뭐 좀 넌센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중인데 수혜주가 대한민국 삼성전자다.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하고 지금 냉전 중인데 애들은 오히려 짜장면 시켜 먹고 뭐 피자 시켜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소외를 받는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일단은 지난 외신 기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좋은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랙베리만 고집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 CIA 그 스노든 사건 터졌고, 그 다음에 유럽 정상들에 대한 도청, 감청, 파문 일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바마가 저렇게 사양이 떨어지는 블랙베리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었다. 블랙베리하고 정부 간의 어떤 보안 장치나 뭐 이런 게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바마가 블랙베리를 드디어 다른 걸로 교체하려고 스마트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삼성 갤럭시하고요, LG 옵티머스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지금 보안 테스트 중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블랙베리하고 도감청 파문 이런 게 다 얼기설기 얽혀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폰을 선택하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냉전 시대의 산물로 왜 삼성전자에 혜택이 되느냐? 이거는 사실 러시아하고는 상관없는 이슈잖아요. 오늘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에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기존에는요, 러시아 정부하고 의회 그리고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타블렛 PC가 아이패드였었다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탭으로 전면 교체하고 있다네요. 여기에 대한 러시아 정보통신부 장관 인터뷰 내용 이타르타스 통신 통해서 들어보시죠. 한국 타블렛 PC가 보안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하고 공공기관 타블렛 PC를 전부 아이패드에서 갤럭시 탭으로 교체 중이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이런 러시아 미국 갈등에 따른 미국 제품 보이콧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도 없는 것이다. 굳이 뭐 물어보지도 않은 걸 저렇게 언급했다는 게 좀 우습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요 갤럭시 탭이 러시아 정부 보안 인증 테스트를 통과한 유일한 제품이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네요. 러시아 정부, 의회, 그리고 푸틴 대통령까지 전부 갤럭시 탭을 쓴다. 러시아의 이제 홍보 효과는 그 어떤 뭐 슈퍼볼 광고니 뭐 어떤 뭐 TV 광고, 뉴스 광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마케팅 효과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 하고요. 미 국채금리 보시겠는데요. 국채금리 먼저 준비했습니다. 지난 테이퍼 우려가 이때였거든요. 두 번 이제 껑충 뛰어 올랐는데 이때가 이제 고용 지표가 괜찮게 나오면서 역시 연준 테이퍼는 마이 웨이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한번 뛰어 올랐고요. 그 다음에 FMC에서 제넷 옐런 6개월 발언, 요게 한번 놀라서 튀어 올랐는데, 그게 이제 다시 조금 안정화되면서 2.7%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고요. MSCI 한국 지수 보셔도, 윈도 드레싱이 됐든 뭐든, 아니면 양털 깎기의 수혜 증시가 됐던 MSCI 한국 지수도 오랜만에 60선 넘어가면서, 이번 주, 분기말, 월말,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갔고, 물론 여기에는 앞에서 보신 삼성전자 이슈가 지수에 가지는 영향력도 물론 크겠지만은요,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투심은 일단 미국은 빼고 한국은 조금 저가 매수에 나서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 순환매 차원에서 삼성전자 등등 LG전자 이렇게 대표주들을 등에 업고, 현대차, 기아차, 뭐 코스피 대형주들 있잖아요. 이런 걸 업고 외국인들의 밀물이 기대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어제 한번 효과가 나타났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증시 기분 나쁜 좀 조정이 있었지만 우리는 오늘도 한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